자, 이제 기권 해볼게요. 기권은 중요한 숫자가 3개가 나와. 첫 번째가 이 두께가 약 1000kg라는 거. 이건 처음에 얘기했던 거지. 1000kg 두께. 두 번째는 99%가 30kg에 모여있어. 99%가 30kg 미만에 모여있다. 따지면 여기지, 여기. 여기 밑에 부분. 대류권의 높이가 어느 정도야? 대류권이 약 11kg라고 써있지? 그냥 나 대략 10kg라고 적을게. 대류권은 약 10km 높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조합하면은 문제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대개 약 99%가 대류권에 모여있다라고 하면 맞아? 30kg라니까. 근데 대류권은 10kg잖아. 뭔 소리인지 알지? 근데 요렇게 묶어서 물어보면은 X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응? 공기의 대부분. 공기의 대부분이 대류권에 모여있다라고 하면 좀 그럴싸하잖아. 뭐 중력이 커서 뭐 대류권에 모여있다 그러면은 똑바로 숫자 안 보면 똑바로 미친다. 조심해, 잘 봐. 성분은 질소, 산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퍼센트는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 질소가 1등인데 78%고요. 산소가 2등인데 28%고 3등이 아르곤이야. 3등이 아르곤이고 대략 0.9% 정도. 이산화탄소는 4등이에요. 이산화탄소 0.03%. 3등이 아르곤이라는 거. 알겠지? 비활성 기체죠. 다음 성층구조라고 해갖고 아까 지각 멘틀 외핵처럼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을 나눌 건데 그 성층구조 나누는 기준 밑줄 그어볼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눈다. 그럼 그림 보시면 온도가 떨어지다 올라가다 떨어지다 올라가다 이렇게 4번 바뀌지? 1번, 2번, 3번, 4번 바뀌잖아. 그걸 층으로 나눈 거야. 첫 번째를 대류권, 두 번째를 성층권, 세 번째 중간권, 네 번째 열권 이렇게. 가장 큰 부피는 뭐다? 열권. 왜? 80에서 1000이잖아, 열권이. 80에서 1000이라고, 80에서 1000. 제일 두꺼운 게 열권이야. 자, 여기서 온도 변화를 좀 살펴볼게. 높이에 따른 온도, 기온 변화를 좀 살펴보면 이게 기온, 높이.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두 군데에서 나타나. 첫 번째, 태양이랑 가까우면 뜨겁겠지? 맞아? 근데 지구랑 가까워도 뜨거워. 지구가 하나의 난로 역할을 할 수 있거든? 이걸 또 잘 모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뜨거운 여름 8월이야. 엄청 더워. 여러분들이 놀이터에 나갔네? 거기에 쇠로 된 미끄럼틀이 있어요. 반바지 입고 타래. 어때? 굉장히 싫지 않아? 경험이 있지? 여름철에 무지하게 뜨거워. 나 근데 누가 얘기하냐? 분명히 사람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영상 보는 새끼 저 새끼 또라이인 줄 알겠어. 영상으로 보는데 여기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미쳤고 떠드는 줄 알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 있지? 피식이라도 해봐. 나 무슨 이성사람 만들지 말고 알겠지? 이거 오해하겠어 이거. 자, 그리고 미끄럼틀 부분이 뜨끈뜨끈한 거는 경험을 알고 있잖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에서 체중을 줘. 80세 도의 삶에 즐거움이 없네.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그 지구가 데펴진다는 게 그 얘기야. 태양빛을 받으면 데펴진다고 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부터 멀어지면 추워져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 태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뜨거워지는 거야. 이렇게 두 번 꺾이는 게 원래는 맞아. 응? 첫 번째 구간에서 여기 구간, 이 파란색 구간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거지. 지구로부터 멀어져서. 그 지구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를 좀 멋있는 표현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런 표현 써. 복사라고 하는 게 빛이야, 빛.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복사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복사라는 에너지를 뿜고 있지? 36.5도에 해당하는 복사열을 내뿜고 있어. 적외선의 형태로. 지구 복사 에너지도 적외선의 형태야. 적외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뿜는데 멀어질수록 그 양이 적어지니까 추워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경계를 기반으로 태양이랑 가까워지면 이제 태양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뜨거운 거지. 그래서 이 윗부분은 그럼 왜 뜨거워지냐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 증가. 요렇게 돼서 온도가 두 번 바뀌는 건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가다 말고 한번 꺾여. 한번 꺾이고 그 다음에 또 꺾인다고. 그럼 가운데에 열 에너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 그 원인이 뭐야? 오존층이야, 오존층.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과정이 발열 반응이야.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한 번 더 올라가거든. 오존층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나와야 돼. 한 번 쭉 떨어지고 한 번 쭉 올라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알겠죠? 됐고 그 밑다가 이유 좀 적어볼게. 첫 번째 공간 대륙권의 온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옆에다 적어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그럼 중간권도 패턴이 똑같잖아. 여기 떨어지는 거랑 여기 떨어지는 패턴이 똑같지 이렇게? 그 중간권까지도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이유야.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럼 여기 끝에 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만 적으면 되겠다. 여기 부분 가운데. 여기는 오존층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존층 열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게 된다.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때문에 떨어졌다가 오존층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떨어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증가하고. 요 이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 만약에 오존층이 없었다면 또는 원시 지구였다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알겠지? 그럼 대륙권 특징부터 살펴봅시다. 대륙권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대류가 일어나서 대륙권이야. 대류라고 하는 거는 밑에 더운 공기가 있고 위에 찬 공기가 있으면 찬 게 내려오고 더운 게 올라가려고 하는 현상. 그러면서 골고루 섞이는 게 대류 현상인데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름이 대륙권이라고. 이때 대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더운 공기가 올라갈 때 밑에 있는 수증기도 같이 끌고 가. 그럼 수증기가 올라가다 말고 위에 가면 추우니까 구름이 되거든. 그리고 비가 내리는 현상, 이걸 기상현상이라고 해. 그 대륙권 특징이 두 개 동그라미 칠게. 첫 번째가 대류운동이 활발하다. 두 번째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원인과 결과야. 대류 현상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밑에 있는 수증기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한 번 더 나와요. 밑에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지?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가운 거. 한 번 더 나오지? 어디야? 중간권. 그치?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잖아. 그럼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흐름이 생기는데 이 대류 현상이 있지만 중간권은 기상 현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증기를 이미 여기서 다 썼어. 여기서 구름 만들고 비를 다 뿌렸잖아. 그럼 수증기가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그 중간권은 대류는 있지만 기상이 없다는 게 특징이야. 그거 체크할게. 거기 대류 운동은 활발한데 기상현상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대류현상은 있지만 기상현상은 없다. 이게 중간권 특징. 또 중간권에서 유성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별똥별이에요. 별똥별. 별똥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중간권부터거든. 공기의 99%는 대륙권 위에 있는 30km까지잖아. 이 바깥쪽에도 희미하게 있긴 있는데 그 희미하게 있는 부분에서 탈 수 있다고. 열권은 너무 적어 공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별똥별을 만들 수가 없고 아예 중간권까지 내려와야지만 별똥별을 만들 수 있다. 중간권에서 유성우가 나타나고 하나 더 적을게요. 여기다가 최저기온이 나타나는 게 중간권이야. 최저기온 온도 봐봐. 떨어지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데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중간권에서 나오지. 그래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냐? 그럼 중간권. 너 뭘 그렇게 보고 있냐? 휴대폰에. 시험. 그래? 시간 봤어? 언제 끝나나? 몇 시야 지금? 멀었네. 이제 시작인데 뭘 시간 시계 보고 있어. 진짜 멀었네. 우리 10분밖에 안 했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는데 10분밖에 안 지난 거야? 그래요. 멀었어 임마 아직. 멀었어.
자, 그 최저기온이 나타나는 곳이 중간권에 있더라. 유성으로 나타나는 거 최저기온. 다음 성층권에는 오존층 체크 꼭 해줘. 이제 오존층이 있고 자외선 흡수하는, 자외선 흡수 따로 체크 안 해도 되지.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하는 역할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 나 그런 애도 봤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4분의 2요. 약분 뭐 하더니 2분의 1이요. 더 했는데 그대로예요. 나 이런 새끼도 봤어. 진짜라니까. 근데 이게 고3에서 고3이 이지랄 해갖고 너는 대학을 너도 갈 수 있어. 군대. 그래서 이 새끼를 군대로 보내. 그런 애도 봤거든. 응? 가능해. 모를 수 있어요.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면 돼.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걸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면 돼. 근데 지금 이후에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죄악이야. 알지? 응? 알아. 다음 성층권의 특징 하나 더 줘볼까? 거기 보면은 그 비행기 항로로 이용한다라는 얘기 있거든. 비행기 항로. 비행기 타봤냐? 그 구름 위를 떠서 가는 비행기. 그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면 바닥에 이제 구름이 깔려 있을 거야. 구름 위로 떠서 가요. 왜냐면 기상현상 맞으면 좀 비행기가 불안해져. 그러니까 대륙권은 가뜩이나 공기가 막 움직이고 있지. 그럼 비행기 날개도 막 이질하라고요. 비 떨어지고 막 이렇게 개판 나거든. 그래서 그 위에서 가면 공기가 좀 움직이지 않잖아. 대류가 없잖아. 성층권 대류가 없어서 비행기가 안정해. 그러니까 부드럽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하여튼 뭐 그래갖고 성층권을 비행기 항로로 이용해요. 됐고 다음 10권 볼까? 10권은 오로라 현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로라 현상. 오로라 현상 알아? 오로라 현상을 알면 태양풍을 알아야 되는데 태양풍을 모를 거 아니야. 중풍이나 알지. 그지? 중풍도 모르나? 중풍 몰라? 뇌졸중. 아는 게 없냐? 그래. 태양풍을 얘기를 해줄게. 태양은 열심히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야.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그 수소 핵융합을 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 그 강력한 열 에너지 때문에 그 헬륨이 핵과 전자가 분리가 돼. 핵과 전자가 분리되면은 헬륨 2 플러스 입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자들이 나오겠지? 요거를 태양풍이라고 해. 이름도 있어. 헬륨 2 플러스를 알파 입자라고 하고요. 저 전자 자체를 베타 입자라고 해. 이 베타 입자랑 알파 입자가 싹 쏟아서 나온다고. 열 에너지 때문에 분리된 애들이 이 열 에너지 기반으로 해서 막 그 바람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얻어 마시면 네 DNA 다 끊어져. 그 헬륨 2 플러스가 팍 하고 지나가면 네 DNA 손상이 온다고. 응? 뭐 한두 발 맞으면 뭐 세포 하나 주고 끝나겠는데 이게 한두 발 오겠니? 산탄총처럼 온다고. 세포가 다 구멍 나겠지?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뭐냐? 지구 자기장이야. 지구 자기장. 좀 멋있게 그려볼게. 멋있니? 지구 자기장이야. 아까 내 그림 보면 알잖아. 내 그림 실력이야 그게 진짜. 뭐 장난으로 그린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을 그렇게 그려요. 그려줘? 네 얼굴이라고 해서 또 그려줘? 네 얼굴? 누구니? 그만 그렇게 약간 정신적인 데미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알파 입자랑 베타 입자는 전기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자기장에서 힘을 받아. 전류 자기장 힘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 전류 자기장 힘? 그러니까 전기를 띠는 입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전류인 거고 전류는 자기장에서 힘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럼 이 자기장에서 힘을 받으면 극으로 쏠려. 이렇게 오다 말고 극으로 쏠린다고. 그럼 거기서 지들끼리 충돌 빵빵빵빵 하면 거기서 빛이 번쩍번쩍 난단 말이야. 그 빛이 뭐야? 오로라. 그래서 알파 입자, 베타 입자가 자기장에 끌려서 북극 또는 남극에서 충돌하면서 나는 빛, 그게 오로라라고. 그 오로라가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 열권. 열권에서 오로라 나타나는 거 체크하고 다음에 여기 그 일교차가 매우 크다는 얘기. 열권이 여기 있잖아. 바깥쪽에 있잖아. 그럼 1번은 태양이랑 제일 가깝고 2번은 태양이랑 가장 멀지 않아? 그럼 태양이랑 가까울 때가 가장 뜨겁고 태양이랑 멀 때가 가장 차갑다고. 그러니까 일교차가 가장 크지. 그래, 그런 뜻이야. 자, 일교차가 매우 큰 게 기권의 특징이더라. 됐어요. 밑에 기권의 역할 볼까? 첫 번째, 온실효과를 일으킨대. 온실효과. 인간계로 따지면 이불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불 덮으면 따뜻하잖아. 왜 따뜻해?
1번 이불이 직접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2번 그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보기 두 개인데도 못 맞추는 경우는 없겠지? 정답은 2번이에요. 열이 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불이야. 여기서 대기가 그런 역할을 온실효과를 통해서. 두 번째, 유성체 막아준다고 운석을 태워버리죠. 두 번째, 자외선 차단하지. 오존 측이 자외선 차단해주는 거. 그럼 세 번째 보면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준다. 광합성에 필요한 게 CO2고요. 호흡에 필요한 게 O2거든. 이런 걸 제공해주는 게 기권의 역할이더라라는 거. 뭐 어렵지 않지? 별똥별 진짜 본 적 있냐? 별똥별? 내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이제 막 새벽에 밖에 나갈 일이 있었고 새벽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봤는데 진짜 유성우를 본 거야. 유성우. 그러니까 별똥별이 한 번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빈도가 짧은 순간에 계속 쏟아지는 거야. 보면서 되게 황홀했어. 우와. 중딩 때였어. 중딩 때. 난 봤는데 너네는 봤는지 모르겠어. 그 유성우. 됐어. 다음 수컷. 지 표면의 70%가 바닷물이다. 그럼 거꾸로 30%가 육지라는 거지? 이 말에 숨겨진 거는 30%가 육지라는 뜻이야. 대륙지각이 30%라고. 대륙지각이 30%라고. 다음 분포를 보면 대부분 해수라는 표현 나오지. 해수의 뜻이 그 염류가 녹아있는 물을 해수라고 해. 염류가 녹아있는 물. 그러니까 NaCl 소금 성분이나 MgCl2 그 간수 성분이 녹아있으면은 해수라고 하고, 육수는 이제 그게 녹아있지 않으면 육수라고 한단 말이지. 육수의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게 누구래? 거기 보면 빙하. 여기서 이제 황당한 거야. 빙하가 바다에 있지 않니 보통? 북극곰 생각해봐. 빙하가 바다에 있잖아. 근데 해수로 취급 안 하고 육수로 취급한다니까? 왜? 얼음이 얼 때는 그 염류를 배제하면서 얼어. 콜라 얼려 먹어봤어? 콜라 얼려서 먹으면 그 콜라 얼음은 맹탕 아니냐? 콜라 얼음 먹으면 달달하냐? 맹탕이야. 오히려 그 콜라 얼음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가 엄청 그 농축돼 있지. 소풍 안 가봤구나. 콜라를 얼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먹어봐. 얼려서 먹으면 얼음은 맹숭맹숭해. 왜? 얼 때 그런 잡다구리한 물질들이 최대한 배제하면서 온다고. 그래서 빙하는 육수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어? 지하수도 있고 강과 호수도 있는데 퍼센트 봐봐. 어마어마해요. 해수가 97.2%인데 그 중에서 육수는 2.8%야. 육지에 있는 물 자체, 그 맹물 자체가 얼마 없는 거야. 육수가.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빙하래. 두 번째 많은 건 뭐야? 지하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이랑 호수도 쥐뿔 없다고. 0.03%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강물 또는 호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너가 알고 있는 물에,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이 0.03%밖에 안 된다니까? 3%도 아니고 0.03%. 우물 안에 개구리. 나도 그래. 여튼 얼마 없다. 알겠지? 우리가 보는 거는 정말 얼마 없어요. 정말 극히 일부밖에 없고 대부분은 이제 지하수 물에 숨어있거나 빙하로 얼어요. 우리가 보는 건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다음 물의 이제 성층 구조라고 해서 또 층상 구조 나오지. 나누는 기준 거기다 체크하세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눈 기준으로 나눴다.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나눴다. 이건 내가 또 그림 그리면서 보여줄게. 또 명화를 그려야지. 짠. 자, Y축이 깊이고요. X축은 수온이에요. 그 태양이 여기 있잖아. 그럼 태양이랑 가까운 쪽에 물이 뜨겁겠지? 그럼 태양이랑 멀리 있을수록 차갑겠지?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온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거야. 안 그래? 동의해요? 이런 식으로 태양 쪽이랑 가까우면 뜨겁고 태양이랑 멀면 춥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밑으로 이제
온도계를 가지고 내려가면서 쭉 측정을 해보니까 온도가 유지되는 부분이 처음에 나오고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유지되는 부분이 또 나온대. 우리가 예상한 건 실제로 여기밖에 성립 안 하고 이 부분은 성립 안 한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지. 이런 특이성 때문에 구간을 나눈 거야. 첫 번째 구간을 이렇게 해갖고 얘 이름을 혼합층이라고 해요. 이름에 이유가 써 있어. 이 온도가 유지되는 이유가 이름에 써 있잖아. 뭐 바람에 의해서 섞인 거야. 바람 불잖아. 그럼 파도가 치면서 섞인 부분이 온도가 일정하게 나온다고. 돼? 자, 이때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영향을 받아. 바람이 세게 불수록 두께가 두껍다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여기서 퀴즈. 지구를 3개 영역으로 나눌 때 첫 번째, 다운중위도에 살고 있는 저위도. 위도가 0도라서 저위도라고 표현한 거야. 숫자가 작아서. 여기는 위도가 90도라고 해서 숫자가 크기 때문에 고위도라고 해. 가운데 낑긴 건 중위도라고 하거든. 자,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중에서 바람이 제일 센 곳이 어딘 줄 알아? 정답은 중위도예요. 중위도. 중위도가 바람이 제일 세. 중위도에 부는 바람 이름 우리 지역이잖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무슨 풍 영향 받는다고 그래? 편서풍 들어봤냐? 편서풍. 그 두께가 바람 세기에 영향 받는데 제일 두꺼운 게 이 중위도 편서풍 때문에. 중위도는 편서풍 때문에 두께가 최대다. 가장 두껍다고. 중위도 지역이 혼합층이 제일 두껍다고. 됐죠? 다음 이 가운데층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층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불러. 수온약층. 얘는 좀 특이한 게 더운 물, 좀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찬 물이 밑에 있거든. 그럼 대류가 있어 없어? 대류를 못하지. 밑에 더운 게 있어야 올라가려고 하고 위에 찬 게 있어야 내려오려고 할 거냐. 근데 이미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 즉 수온약층은 대류 현상이 없어요. 대류 현상이 없는 걸 우리가 안정환층이라고 해. 안정환층, 가만히 있는 층. 아까 여기도 안정환층이 있는데 여기 이거 대류하는 곳이지. 그 불안정환층이고 이건 대류 안 하는 층. 안정환층이라고 표현한다고. 똑같이 수온약층이 이제 안정환층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있어. 얘는 그 위층과 아래층의 장벽 역할을 해요. 물질이나 에너지를 차단시켜. 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를.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는 게 수온약층인데 혼합층에는 뭐가 풍부하냐? 산소가 풍부해. 산소가 풍부하고 다음 심해층에는 요거 이름이 심해층이야. 심해층에 풍부한 거는 무기염류가 풍부해. 무기염류, 각종 이온들. 이거 언제 만들어져? 사체가 썩을 때. 사체가 썩을 때 만들어지는 게 무기염류인데 그 물고기나 이런 애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냐? 바닥에 깔려서 썩어. 물론 뭐 몇몇 학생들은 뜨잖아요 라고 물어보긴 하는데 잠깐 뜨지. 복부에 가스가 차면서 잠깐 뜨는데 가스를 계속 쳐다보면 퍽 하고 터져. 터지는 순간부터 이제 뜰 구실이 없어. 무조건 가라는 거밖에 없어. 그 체중 중인 부패는 수심 깊은 곳에서 바닥에서 이루어진다. 바닥에 무기염류가 깔려있고 위에는 산소가 많단 말이야. 플랑크톤이 번식하려면 이거 두 개가 다 필요해.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한데 무기염류가 없으니까 여기서 플랑크톤이 번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지구에서 이벤트가 생겨. 위아래가 골고루 섞여줄 수 있는 이벤트가 생기거든. 그게 뭐야? 두 번째로 태풍. 큰 바람. 태풍이 불어주면 이거를 강제로 섞어주는 역할을 해. 응? 태풍, 토네이도 이런 것들. 그럼 무기염류가 얘가 뜬다고. 그럼 무기염류가 뜨고 산소가 풍부하면 그제서야 플랑크톤이 번식 잘하겠지. 그러니까 번식을 잘하면은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 물고기가 잘 자라겠지. 그러니까 태풍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런 그 생태에 영향도 미쳐요. 좋은 영향도. 여튼 이거를 수온약층이 막고 있다가 특정 이벤트가 생기면은 둘을 섞어줄 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태풍이더라라는 얘기까지 하고. 다음 심해층인데 심해층은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데 몇 도로? 4도씨로 유지되거든. 심해층. 4도씨로 유지되는데 그 이유가 물 자체의 특징이야. 물은 4도씨 물이 밀도가 제일 커.
그 4도씨 물이 바닥에 가라앉고 위에는 또 3도씨, 2도씨, 1도씨, 0도씨 하면서 물이 위에서부터 오는 거야. 이게 만약에 0도씨 물이 무거워갖고 얼음이 무거워서 바닥부터 깔리면은 추워갖고 얼음 깔리고 또 얼음 깔리고 얼음 깔리고 얼음 깔리고 얼음 깔리고 얼음 깔리고 얼음 깔리면 다 뒤지는 거지. 물고기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밑에서부터 깔리면. 근데 물이 특이해서 4도씨 물이 제일 무거우니까 어느 정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그리고 얼어봤자 위에가 온다고. 그러니까 살지. 안 그래요? 요래서 사는 거야. 4도씨 물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 그게 이제 심해층이고, 오로지 심해층으로만 이루어진 위도가 있어. 고위도는 오로지 심해층만 있어요. 고위도는 심해층만 있다. 심해층만 존재한다. 혼합층, 수온약층이 다 알고 그냥 심해층만 있다. 극지방. 설명 끝. 밑에서 체크를 좀 해볼게요.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 체크하시고, 바람에 의한 혼합이 중요한 거고, 이 두께는 바람 세기에 비례한다. 중위도에서 최대라는 거. 중위도에서 최대. 이거 체크하고. 제일 두껍다고. 두 번째 수온약층은 매우 안정하다는 얘기. 대류가 없지. 대류가 없이 매우 안정해서 물질 교환 및 에너지 이동을 억제한다. 이 태풍이 불면은 이제 무너질 수 있고. 심해층 같은 경우 가장 많은 부피 차지한다. 아까 설명했던 거고,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 4도씨로 유지되는. 수건의 역할.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열이 커. 비열이 크다는 게 잘 가열되지도 않고 잘 식지도 않은 거지. 그래서 여름철에 머금었던 물을 겨울철에도 유지한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낮과 밤 정도 차이 보면 될 것 같아. 낮에 머금었던 열 에너지를 밤에도 좀 유지할 수 있는. 지구 온도 유지에 영향을 줘요. 두 번째,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해수 순환과 물의 순환. 아까 바닷물이 돈다고 했잖아, 이렇게. 무역풍 때문에 왼쪽으로 가다가, 무역풍 때문에 너네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다가 육지 부딪혀갖고 꺾이고, 편성풍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다가 육지 맞아서 꺾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돌거든. 그러면서 밑에 있는 지역의 뜨거운 열을 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물의 순환은 그거야, 비 내리는 거 있잖아. 바다 쪽에서 증발하고 구름 만들고 여기 와서 내려주고 뭐 이런 거, 이런 과정이 그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는 거고. 세 번째 보면 서식처 제공한다. 성분, 필요 성분도 공급하고, 산소 같은 거 줄 수도 있고, 조개나 산호 같은 경우 칼슘 성분이 되게 중요하거든. 껍질 만들려면 그런 거 제공해 주는 게 물의 역할이라는 거야. 서식처는 어류들한테 줄 거고. 다음 뒤에 생물권 얘기는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생물권은 어디 있냐?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분포한다. 외권에는 없어. 외권에는 없어. 다음 생명 가능지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생명 가능지대 뜻이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는 곳이 생명 가능지대의 정의야. 액체 상태 물. 이게 이제 생길 수 있는 원리 한번 알려줄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추워지겠지? 그럼 추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 100도씨가 되는 곳이 있을 거야. 좀 더 멀리 가면 어느 순간 됐을 때 0도씨가 되는 곳이 있을 거야. 이 사이 영역이 액체 상태가 될 수 있는 물 영역이라고. 생명 가능지대. 우리 지구가 딱 여기 있어요. 우리 지구가 여기 있으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수 있고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오케이? 다음 밑에 보시면 2번 보면 수권이나 기권 성분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남세균이 광합성하면서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거. 이게 이제 생물권이 한 영향이라는 거야. 두 번째, 이 직권의 변화를 일으킨대. 직권의 변화. 이거를 옆에다 적어놔. 암석의 풍화라고 적을래? 암석의 풍화. 풍화가 이제 박살나는 거거든. 흙으로 박살나는 과정.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생물이래. 1번. 식물 뿌리가 암석을 부셔요. 식물 뿌리가 자랄 때 이 자라는 힘이 어마어마해. 불도 부시면서 지나가. 이게 식물 뿌리고. 2번에 지위류라고 들어봤어?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지위류가 균류, 곰팡이 같은 균류랑 조류, 녹조류, 홍조류 막 이런 거 있지, 조류.
녹조류, 홍조류 같은 조류들. 얘네가 모여서 함께 지내는 애들을 이제 지류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지류, 균류랑 조류가 공생체를 이루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돌밭에서도 살아. 돌밖에 없는 돌밭에서도 지류는 살아. 왜? 비가 오면 균류가 그 물을 머금어. 그러다가 이제 비가 그치면은 조류한테 그 물을 공급을 해. 그럼 물을 공급받고 CO2 공급받으면 얘가 광합성할 수 있지. 그 광합성한 산물을 균류한테 제공을 해. 그러면서 계속 같이 사는 거야. 어디에 갖다 놓든 살 수 있어. 이런 결혼을 하시길 바래요. 나중에 남편을 만나든 부인을 만나든 둘만 있으면 어디다가 갖다 놔서도 살 수 있다. 그치? 되게 나는 멋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연애 하세요. 어때? 그치? 지루 같은 연애. 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이 나타나. 윈윈의 삶을 살라 그 뜻이야. 루즈의 삶을 살라. 둘이 만났으면 1 플러스 1이 2 이상이 돼야지. 1 플러스 1인데 0.3 이러면 그 만나면 안 되지. 인생 조지는 거지. 이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다음에 외권. 1000km 넘어가면 이제 우주 공간이 외권인데 태양 에너지를 외권으로 보는 거지. 다음에 지구 자기장도 외권으로 보는 거야. 특히 여기 보면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한다고 돼 있는데 태양풍 아까 얘기했지? 알파 입자랑 베타 입자가 태양풍이었어. 알파 입자, 베타 입자가 태양풍이고 우주선은 감마선이라고 해갖고 아주 강력한 비대너지야. 예를 들면 자외선 세지. 자외선보다 더 센 게 X선이지. X선보다 더 센 빛이 감마선이야. 이 태양에서 감마선이 쏟아지는데 이 감마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외권의 기능이다. 요렇게 하고 뒤에 문제를 풀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풀어볼게요. 8번까지인가? 풀 수 있는 게? 8번까지 지금 한번 해볼까?